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혜리입니다. 앉아서 책상 속으로 7번째 사연은 창가 풍경이 너무 좋아 이 집을 선택했고 또 이 풍경을 바라보며 손으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고 무난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이 방의 가구 배치가 유독 큰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국제통상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김혜리입니다. 성함이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사연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최근에 이사 오고 고장난 것들을 좀 주문하려고 오늘의 집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스타일리스트님께서 그거 하신 것들을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도 뭔가 환경이 확실하게 바뀌면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도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접수했어요. 사연을 보니까 약간 책상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학생하고 있으면서도 보지만 친구들은 거의 다 컴퓨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전 여전히 그 노트 가지고 다니거든요. 책이랑. 책상 위에서 컴퓨터도 되게 중요하지만 책상에 원래 좀 본질적인 게 원래 책도 좀 읽고 글도 좀 쓰고 종이책 넘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제가 결국에 행복해하고 또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이 다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책상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책상에선 주로 어떤 것들 하시나요? 일단은 학교 끝나고 거의 계속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노트로 해가지고 다 필기하고 그리고 다이어리도 다 여기서 쓰고 글도 저는 거의 수기 손글씨로 쓰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아니면 소설책도 다 여기서 있고 좀 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책상에서. 그럼 약간 책상이 좀 아날로그 감성적인 책상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 홈 IoT 그 스마트? 스마트홈이요? 그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막 헤이 구글 해서 조명 켜지고 커튼 이렇게 쫙 열리고 책상은 아날로그 감성이지만 집은 좀 스마트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창밖 뷰가 좋다고 하셨는데 잠깐 가볼까요? 정말 좋아요. 아니 여기가 도심인데 뷰가 되게 그쵸. 좋네요. 되게 깨끗하고 골목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치, 신기하지? 그래서 좀 평화롭고 좀 사람 사는 냄새도 되게 많이 나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집을 왔을 때 책상을 저는 무조건 이 방에 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빛도 있고 잘 생각을 해봐라. 아무래도 창문 앞에 두면은 이제 직사광선을 바로 맞으니까 자외선 때문에 사실 안 좋긴 한데 블라인드 같은 걸 잘 이용하시면은 사실 이렇게 배치하셔도 괜찮거든요. 저 완전 좋아요. 근데 책들이 다 그냥 밑에 이렇게 쌓여있네요. 맞아요. 제가 노트 욕심도 많고 책 욕심도 많고 학교에서 또 배우는 그 전공책들도 다 여기서 공부하니까 이게 엄청 중구난방으로 쌓이더라고요. 책상은 언제 사신 거예요? 책상은 저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이 책상이. 이사 오면서 사신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근데 이 의자는 식탁 의자 아닌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바퀴 있는 의자들은 좀 고정도 안 되고 계속 집중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고정된 의자로 쓰시는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이 창가의 뷰가 좀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노트북도 영화도 보고 수업도 듣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손글씨라던가 책 읽고 제가 필사하는 것들도 다 책상에서 이루어져서 그것도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짐들이 아무래도 좀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좀 책 정리 깔끔한 수납이 필요하신 거군요. 네. 근데 하나 더가 있는데 침대를 이 공간 배치밖에 못하는 건지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좀 다른 공간 배치가 좀 궁금했어서 한번 길이를 좀 재볼게요. 여기는 2060, 1850. 방 사이즈를 보니까 사실 침대를 여기에밖에 둘 수가 없네요. 여기에는 매트리스도 꽉 들어가는 상태고 또 그렇다고 90도로 돌려서 놓자니 방문이 안 닫히거든요. 이쪽으로 놨을 때 안 닫힌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놔도 안 닫히고 이렇게 놔도 안 닫힐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안 닫히는 거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고양이를 키워서 네네네. 운 좋게 제 옆에서 자다 보니까 어차피 문을 열어놓는데 그래서 문을 안 닫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볼까. 제가 결정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리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 가장 우선인 것은 바로 책상이었는데요. 창가 뷰를 바라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책상 공간을 원하셨어요. 창이 서양이지만 블라인드와 커튼을 이용해서 잘 가려주면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책상은 이번 공간에서 새롭게 소개해드릴 신제품인 멀티데스크와 스위블 체어를 놓아드리고 벽 남는 공간에는 5단 책장을 두어서 바닥에 쌓여있던 책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배치가 고민이라고 하셨던 침대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공간을 재보니 단 1cm의 차이로 배치할 수 있는 침대 종류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공간 길이는 2050인데 걸레바지와 콘센트가 튀어나온 두께도 꼭 체크해야 해요. 방 문을 포기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막상 지내다 보면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 두 방향 모두 설치가 가능한 침대 프레임으로 놓아드릴 거예요. 침대를 돌려 배치하게 되니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 협탁과 문거리형 캣타워를 두어 고양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공간 지금 바로 보시죠. 전체적인 공간의 톤 앤 매너는 화이트, 베이지, 차콜, 그리고 라이트 블루 컬러를 더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좋아하시면서 스마트한 공간이 되길 원하시는 혜리님의 취향에 맞춰 꾸며드렸습니다. 이번에 놓아드린 책상은 데스커의 신제품인 멀티데스크로 둥근 마감과 사선형 디자인의 다리가 감각적인 제품이에요. 이렇게 높이 조절 글라이더와 상판과의 연결 부분까지 모두 둥글게 만들어져 디테일이 돋보이죠. 다리 디자인에 맞춘 수직 배선 커버가 있어 멀티탭 전선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손쉽게 전면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펠트 배선 트레이를 적용해 콘센트와 전선 정리를 훨씬 간편하게 해줍니다. 배선 트레이 후면에는 케이블 클립이 있어 한 곳으로 전선을 깔끔하게 모아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측면에는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가방걸이가 있고 상판 아래에 미니 서랍을 추가하면 간단한 액세서리나 문구류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창가에 두게 되는 만큼 채광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블라인드와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해드렸는데요. 블라인드는 화이트와 블루톤 투톤으로 구성했는데 특히 슬랙 구조가 꺾여 있어 더욱 세밀하게 채광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에 커튼은 하일리힐즈 콜라보 제품으로 터치감 있는 패턴이 공간을 더 세련돼 보이게 해줍니다. 또 홈 IoT를 구성하고 싶어 하셨던 만큼 스마트 전동 레일을 달아 시간대나 생활 루틴에 따라 자동으로 커튼이 개폐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조명의 밝기도 원하는 대로 작동 레시피를 설정해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책상 의자도 데스커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위블 체어인데요. 멀티데스크처럼 둥글게 마감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에그쉘 디자인이 몸을 전체적으로 잘 받쳐주어 오랜 시간 앉아도 편안하고 기존에도 책상 의자가 움직이지 않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셨던 만큼 바퀴가 없어 안정적이면서 좌파는 회전이 가능해 이용이 편리해요. 컬러는 블루 컬러 외에도 화이트, 블랙 컬러가 있어 식탁 의자나 포인트 체어로도 활용하기 좋아요. 책상 왼쪽 벽면에는 디자인 거울과 공간의 컬러톤에 맞춘 그래픽 액자, 그리고 벽시계를 걸어 장식해주고 창가에 모빌도 함께 달아주어 공간의 생동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두고 남는 벽면에는 600폭 5단 목재 책장을 두어 기존의 책상 아래에 쌓여있던 다양한 책들을 수납하고 소품들로 채워드렸어요. 책상 하부에는 수납 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잡동 사니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혜리님은 별도로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노트북과 손글씨 작업 위주로 사용하시는 만큼 책상 위에는 다양한 오거나이저들을 놓아드렸어요. 스태킹 오거나이저에는 다양한 펜들과 작은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고 위로 쌓아 올리거나 따로 분리해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멀티 오거나이저는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깊은 칸, 낮은 칸, 서랍까지 3가지 타입의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의 물품들을 수납하기 좋아요. 또 페이퍼 트레이를 활용해 노트나 문서들을 수납하면서 그 위에 조명을 올려두면 책상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시는 만큼 멀티 북스탠드도 함께 놓아드렸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접어둘 수 있어 휴대와 수납도 편리해요. 다음은 혜리님이 배치를 가장 고민하셨던 침대 공간입니다. 침대는 우선 가로로 배치해드렸고 기존처럼 배치도 가능한 규격과 디자인의 침대 제품을 골라 언제든지 원하실 땐 원래의 배치로도 침대를 옮겨 배치하실 수 있어요. 친구는 차콜 컬러의 매트리스 커버 위에 블루톤 침구를 올려 공간의 컬러감에 맞춰 꾸며드렸어요. 반려고양이와 함께 주무시는 만큼 알러지 케어 원단으로 선택해 고양이의 털이 쉽게 박히지 않아 관리도 편리하실 거예요. 침대를 돌려 배치하게 된 만큼 방 문을 항상 열어두게 되는데 대신에 가리개 커튼을 달아드렸어요. 길이가 살짝 올라와 고양이도 편하게 방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오픈 서랍을 놓아드렸어요. 고정이 가능한 바퀴가 있어 침대 하부 수납장을 사용하는 데에도 이동이 편리하고 또 아래 칸이 넉넉해 자기 전에 읽는 책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또 서랍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 숨겨두고 싶은 물건이나 일기장 등을 수납하기에도 좋습니다. 커튼은 로러 커튼으로 배치해서 좀 더 키치한 느낌을 더하고 벽면에는 일러스트 액자와 디자인 거울을 함께 데코해 공간의 분위기를 맞춰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묘 헤라와 함께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문거리형 캣타워를 사용해 공간을 활용해 주었어요. 책장 옆에 스텝을 하나 더 부착해 혜리님이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시간과 풍경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집 구독!
앉아서 책상 속으로 7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컴퓨터나 가전들로 가득 채워진 데스크가 아닌 책상 본연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었던 공간을 만나게 되어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책상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꾸며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공개와 함께 데스커의 특별한 기획전을 함께 열어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를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얼마 전 공지해드린 것과 같이 추가로 모집한 분들의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는 8월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책상도 나를 더 나은 내일로 데려다주는 책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기서 공부하고 최근에 시험 봤는데 A+ 받았거든요. 진짜요? 충대 배치 그때 문 가리는 거 좀 고민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공간이 이렇게 휑하게 이렇게 남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탁도 놓고 캣타워도 놓고 카페트도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훨씬 좋아요. 여기에서 공부하거나 밖에 풍경 보면서 글 쓸 수 있는 거, 빗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제일 바뀐 점인 것 같아요. 저희 집 고양이가 여기 밑에서 자더라고요. 이 느낌을 원했었는데 이게 데스크 덕분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이랑 No one will see